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에코 델타시티라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신도시의 법정동 이름을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외국어인 에코 델타동으로 정했습니다. 강서구는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에코 델타동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데요. 재검토 촉구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7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현장입니다. 오는 3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만 가구, 약 7만 6천여 명이 입주합니다. 그런데 강동동과 명지동, 대저이동 이렇게 서로 다른 3개 동에 걸쳐 있다 보니 새로운 법정동 요구가 컸습니다. 강서구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어 주민 3,700여 명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48%로 1위에 오른 에코델타동을 새 법정동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어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 명칭이 이미 전국적으로 익숙한 데다 영어하기 쉬운 도시 부산이 내세우는 취지에도 맞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 자체가 에코델타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세주소라든지 이런 쪽에도 외래 명칭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지만 구의회부터 학계, 한글 학회까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전국 법정동 3,648개 중 외국어나 외래어 이름을 가진 동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코델타동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에코델타동이란 자체는 그냥 외래어밖에 안 됩니다. 역사도 없고 장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 최초 외국어 법정동 에코델타동의 최종 설치 승인 여부는 다음 달 부산시 3월쯤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판가름 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부산도시공사에서 박형준 시장과 관계자 등이 모여 주택 건설 경기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가덕신공항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중대 산업재해 취약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살고는 싶지만 일자리가 없다.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지난해 첫 발을 뗐습니다. 기업과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장성길 기자입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첫 출근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실무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자충우돌했던 3, 4개월. 화려하진 않지만 저마다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만든 영상 일기입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부산 실정에 맞게 본떴습니다. 3학년이나 4학년 때부터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용 인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2022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했고 지난해 정식으로 첫 시행했습니다. 부산 지역 50개 기업에서 동명대와 동아대 학생 60여 명이 일하며 실무 능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서울 쪽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기업들도 많고 해서 생각보다 기업 길이 많다 부산에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고용의사가 90.8점, 프로그램 실효성은 89점, 실습학생 만족도가 88.6점을 기록하는 등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90점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같이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들이 직접 같이 듀얼 코딩이나 설계 문서들을 같이 만들면서 진행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학생들도 많이 버겁긴 했겠지만 따라오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계속 살고 싶은 부산에서 취업했다는 게 큰 자랑입니다. 2022년부터 8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했습니다. 지역 기업이 원하는 현장 실무형 인재가 많이 양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 산업계가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는 참여 대학과 기업 수를 늘리는 등 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4월 총선에 나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주요 후보들의 출마 지역구 선택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일부 후보들 사이에선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 인사의 전략 공천 가능성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대표적 친윤 인사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교통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해운대갑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과 해운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해운대갑은 또 다른 친윤 인사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총선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도 출마를 희망하는 곳이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변수가 될 지역구는 부산 진구와 북강서갑 등이 꼽힙니다. 지역 여권에선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의원이 부산 진갑에서 북강서 갑으로 옮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 지역의 우선 추천, 이른바 전략공천 대상도 관심사입니다. 현역 불출마 등 국민의힘 공천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우선 추천이 가능한 지역구는 해운대갑과 중영도 등 4곳. 해운대갑 전략 공천을 놓고 박지형 예비후보가 특정 후보를 밀겠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지역 주민의 예의가 아니다며 반발하자 주진우 후보는 공천 관련 당의 결정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공관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등 의견 차를 드러냈습니다. 중영도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무성 전 의원도 특정인을 전략 공천할 경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등 전략 공천을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부산 경실련이 오늘 공천 배제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현역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천 배제 검토 대상은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으로 경실련은 투기성 주식이 많아 성실한 의정 활동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보유한 주식으로 의원 신분을 이용한 사익적 활동을 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부동산을 과다 보유했다고 판단한 의원 14명과 음주운전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의원 5명 등은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66살 김모 씨가 체포 3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통합 심리분석과 거짓말 탐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 씨가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정치적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살인 미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어떤 매체를 시청하며 어떤 방식으로 극단적 정치 성향을 형성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참석한 지난해 6월 부산 서면 집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따라 오가며 범행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무실 인근 화단에서 나무를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에 다른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의 신상 정보와 당적은 검찰 역시 공개하지 않았고 이른바 변명문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와 부산시의회가 에어부산 분리매각 범시민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오늘 오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역 여론 결집과 총선 공약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어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6일 사상구 엄광산과 승악산에서 발견된 4마리에 이어 지금까지 부산에서만 모두 8건의 양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상구와 사하구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반경 10km 이내 이동 통제와 소독, 차량 통제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의원단은 오늘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양산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양산시의회에 하루빨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태우 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회사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업체의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산시청과 울산시청 건설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건설사 대표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조합원 29명에게 28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 원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과 부녀회장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3월에 열린 제3회 농협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부산시가 오늘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는 위로금 500여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 매달 2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은 부산시 인권증진팀이나 피해자 조합 지원센터를 직접 찾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